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비 내리는 거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재회와 그 속에 담긴 비밀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거센 빗줄기가 땅바닥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먹구름이 도시를 삼켜버린 오후에 수키네 반찬 가게 지붕 위로는 요란한 빗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가게 안에서 장미가 해준 간식을 먹으며 웃고 있었을 정수키가 오늘따라 이상했습니다. 가게 앞 고인 물을 튀기며 지나가는 커다란 배달 트럭 한 대가 수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황금빛 왕관이 선명하게 그려진 드림그룹의 로고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정수키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뇌리를 덮치는 것처럼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수키는 입안에 물고 있던 사탕을 툭 떨어뜨린 채 멍하니 트럭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석씨. 동석씨가 저기 있어. 수키는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잠시 배달을 나간 사이라 아무도 수키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수키의 옷을 적셨지만 수키는 추위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마동석의 얼굴과 그 찬란했던 기억들만 가득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키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차들이 쌩쌩 달리는 큰 도로를 향해 무작정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시각 드림그룹의 마대창 회장이 탄 검은색 세단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마대창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얀 형체가 도로 한복판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정수키의 코앞이었습니다. 마대창은 몸이 앞으로 쏠리는 충격에 인상을 쓰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야? 비 오는 날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마대창은 화를 내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사가 말릴 틈도 없이 차 밖으로 나간 마대창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여자는 차 보닛을 양손으로 내리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동석씨, 나오란 말이야.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마대창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아들 동석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여자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마대창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비를 흠뻑 맞은 정수키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마대창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에 멍청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차갑고 지적인 눈동자가 마대창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사이를 망쳤어. 당신이 내 동석 씨를 뺏어갔잖아. 수키는 마대창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으며 절규했습니다. 마대창은 눈앞에 여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정수키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매와 오만한 기품은 분명 자신이 내쳤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최화영이었습니다. 화영은 이강혁으로부터 수키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미친 듯이 뒤를 쫓아온 참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대창과 마주보고 서 있는 수키를 발견한 화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성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화영을 덮쳤습니다. 화영은 빗속을 뚫고 달려가 수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미친 여자가 어디서 나타난 거죠? 화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일부러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수키를 거칠게 밀치며 눈으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마대창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화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 대표, 너 저 여자를 아느냐? 저 여자가 지금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화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정신 나간 노숙자 같은데 얼른 경찰에 넘겨야 해요. 화영은 옆에 서 있던 강혁에게 눈짓을 보내며 수키를 빨리 끌어내라고 재촉했습니다. 수키는 화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다시금 스쳐 지나갔습니다.
채화영. 네가 그랬지. 네가 나를 그 벼랑 끝으로 밀었잖아. 수키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며 화영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빗길에 발이 미끄러진 수키는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수키의 머릿속을 밝히던 기억의 불꽃이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수키는 몸을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수키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아까의 강렬한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겁에 질린 옷의 아이의 눈동자가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장미야. 우리 장미 어디 있어? 아저씨들 무서워요. 수키는 바닥에 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대창은 그 모습을 보고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원망하며 지적으로 호통치던 여자가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대창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보세요, 아버님. 그냥 아픈 여자라니까요. 어서 차에 타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화영은 강역을 시켜 수키를 강제로 길가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오장미와 오복길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장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수키를 안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대창과 채화영을 발견한 장미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왜 엄마가 길바닥에서 울고 있어요? 장미는 화영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화영은 코웃음을 치며 옷에 묻은 빗물을 털어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제 발로 차 앞에 뛰어든 여자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뻔했어. 화영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치며 장미를 몰아세웠습니다. 복길은 떨고 있는 수키를 자기 겉옷으로 감싸며 마대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길의 눈에도 과거의 기억과 의심이 스쳤지만 지금은 수키를 챙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차에 올라타면서도 끝까지 수키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빗소리에 묻힐 때까지 마대창의 의혹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채화영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정수키, 네가 감히 기억을 찾아?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아. 화영은 곁에 앉은 마대창의 눈치를 살피며 마음속으로 더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반찬 가게로 돌아온 수키는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면서도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미는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다신 혼자 나가지 마요. 내가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수키는 장미의 손길에 배시시 웃으며 초콜릿을 찾았습니다. 다시 어린아이가 된 수키를 보며 복길은 어둠이 내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수키를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화영이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조용했던 일상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비서를 조용히 방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그 여자, 뒷조사해봐. 그 여자가 누군지. 그리고 정말 정신이 나간 게 맞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 마대창의 단호한 명령에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화영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며 도끼를 내뿜었습니다. 아무도 내 자리를 뺏을 수 없어. 그게 정숙이든 그 딸년이든 말이야.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밤새도록 세상을 적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씻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엇갈린 운명의 실타래가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지며 더 큰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